오늘 그 뉴스 브리핑 녹화가 좀 늦어졌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제 오늘 밤 자정이 되면 공식 선거 운동이 종료됩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종료되면 이제는 일체 선거 운동을 자정으로부터는 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최종적으로 새누리당은 150석, 더민주는 100석, 국민의당은 35석. 그럼 이거 다 합치면 285석입니다. 그러면 무소속 정의당 하면 대충 이렇게 아구가 맞아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간에 한 15석 정도를 놓고 호남에서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새누리당하고 더민주도 지금 이 수도권에서 한 20석 정도를 놓고 싸움을 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의 여러가지 전망치를 합해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90여 곳은 여전히 접전이고 새누리당은 70개가 오차범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0곳과 15곳이 오차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당과 국민의당 이 두 당 사이의 오차범위인 지역은 대부분 호남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합 지역은 122곳이 걸린 수도권에서 한 40곳 이상이 아직도 경합이다 이렇게 봤고요. 더민주는 서울 15곳, 경기 인천 20곳을 경합으로 봤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이 선거와 관련되는 전체의 흐름에서 일부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치고 있는 것이 경합으로 바뀐 데도 있고요. 또 일부는 새누리당이 이기고 있던 데가 다시 이 경합으로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안대희 후보가 노웅래 후보한테 많이 지고 있다가 좀 따라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종로에는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정세균 후보가 뒷심을 발휘해서 비슷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새누리당은 143석에서 153석 이제 자기들이 주장입니다. 국민의당은 90석 안팎, 국민의당은 35석 안팎, 더민주는 100에서 90 이렇게 보는데요. 더민주가 만약에 90에서 100석 사이라 그러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는 정계 퇴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남긴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아직은 상향식이라는 부분이 이 한국의 정당들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성립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상향식 한다고 해놓고 후보들은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기에 유령 당원이나 그 안심번호로 변환시킨 것조차도 유령 번호가 판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탈법이 난무했습니다. 결국 상향식 경선이 되려면 여론조사를 통한 편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진성당원, 책임당원이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더민주의 문재인 대표 등이 앞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이라는 명분하에 이번에 과연 국민을 위한 공천이 되었는가? 역대 최악의 공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국민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분당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김무성 대표는 친박의 공천 학살 때문에 안 됐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면 두 사람의 뜻대로 상향식 공천이 100% 관철되었다면 더 나은 공천이 되었을 것인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현역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그런 공천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이 정당별로 비례대표에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보자한테 한 명 찍고 이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과연 이 소수 정당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통로를 보장한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색깔의 정당들이 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토대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번에 정당 득표에서 실질적으로 득표가 가능한 정당은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의석이 가능한 정당은 4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4정당이 이 정당의 이 투표를 하는 비례대표 투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현재의 이 한국의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돼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 바에야 그냥 한 표씩만 찍어버리고 후보요. 그거 표 다 모아서 나눠 가지는 게 낫죠. 자, 이번에 보면 결국 안철수 국민의당은 양당의 패권을 청산한다면서 제3당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호남 패권에 숟가락을 올리고 그걸 그냥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 또 하나 더 찍어주는 것이 마치 정치의 발전처럼 제3당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분명히 실제와 이 명분상의 괴리가 큰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의 실체는 호남 패권에 숟가락을 올려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명분은 제3회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이다. 얼마나 그 사이에 갭이 큽니까? 이런 부분들도 숙제를 남기고 있고요. 또 한국의 정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없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각 정당들이 엄청난 한마디로 리더십의 위기를 겪으면서 과거의 리더십에 의해서 하던 공천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혼란의 극치를 이루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을 사실상 대표하면서도 이번 새누리당에 벌어지고 있는 공천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공천 역사를 통틀어서 대표가 도장을 가지고 튀는 저런 유례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녹취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살생부가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정당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요. 특정 지역의 지지를 받는 데에서 그 지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살리주라고 협박 겸 호소를 하는 정당도 없을 것이고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배척되고 있다고 공천을 잘못하고 까불다가 친박 마케팅 하다가 거기에 또 전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죽거리는 모습도 어디서든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당이 어렵게 됐다고 탈당자들 모아서 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거리에서 말라 죽겠다고 광야에서 국민을 협박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제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느 누구도 이 정치인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물결로 집어넣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구에서 새누리 친박들이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으니 그 다음에는 광주 가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살려달라고 무릎 꿇습니다. 자, 광주에 삼성 유치하겠다고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를 하니까 서청원 전 대표가 대구에 가서 또 대기업 10개를 유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못되고 나쁜 것만 돌아가면서 서로 닮아갑니다. 서로 밉다 하면서 하는 짓거리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가 걱정해서 유엔까지 나서서 제재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은 선거에 이슈도 못 되고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면 북풍이라고 그럽니다. 선거 때에 맞춰서 탈북자 여성들 북한의 식당 여자들 10명 정찰 총국에 대령급 하나 왔다고 북풍이랍니다. 근데 솔직히 북풍이라 말해놓고도 쑥스럽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조차도 보수층조차도 북풍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북한에 지금 위협이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번 선거에 그걸 잘 대처하기 위한 정당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약을 내세워서 이슈화 시킬 용기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북풍이라도 할 만한 용기가 있었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야당은요. 전 국민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그것도 한번 제대로 짚지 못하고요. 그냥 안철수와 문재인 간의 싸움으로 공천을 마무리 짓고 또 김종인 데려와 놓고 의심해서 그 싸움으로 공천을 마무리 짓고 선거 기간을 다 떼어버렸다가 마지판에 호남에서 여론상 몰리면서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내일 여러분이 투표를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바뀌려면요, 새 정치 하겠다는 놈도 사기꾼이 나오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가 언제쯤 바뀔 것인가? 저는 한국 국민들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마디로 이 낡은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한 대가로 권력을 치를 날이 멀잖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요, 저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려면 호되게 한 방을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때 공화당과 민주당의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을 미국 국민들이 직접 망가지면서 피부로 겪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겪었습니다. 한 1억 명 가까이가 겪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의 아웃사이더들의 반란이 저렇게 거세게 일어나는데도 기성정치권이 공화와 민주당 양당에서 샌더스나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양이 얼마나 거센지는 여러분들 또 보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 다 현재로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만큼 정치가 바뀌기는 어려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일부 사이트들 가 보십시오. 뭐 보수층이 모이는, 거구가 모이는 무슨 사이트라고 하는 데나 좌파들이 모이는 사이트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진보층이 모인다는 사이트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만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선거에 누가 이기는가를 목을 메고 정말 마치 무슨 한일 축구 경기나 월드컵 축구 경기 보듯이 중계하고 앉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진영에 대한 열정이 솔직히, 그런데 글을 올리는 사람들 대부분 서민일 겁니다. 자든 우든요. 통닭집 하면서 PC방 하면서 안 그러면 은퇴 당해가지고 쓸 용돈도 없으면서 열심히 그런데 글 올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면 모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긴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 제처럼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양쪽에서 다 씹히겠죠. 저는 어제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호남 정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을 비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는 지나친 정치 집착, 저는 이게 패티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적으로 어디에 집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집착점, 과도한 집착점. 저는 정치 패티시즘을 한국의 유권자들이, 극단적인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정치인을 좋아하고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고 특정 정파를 좋아하고 또 특정 정파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한마디로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들과 관계없이 그냥 서로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파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 이미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의이고 진실이고 그쪽이 이기게 되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씻겨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기든요. 그런데 글 쓰고 하루 종일 뒤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 낙오되어가는 서민이나 빈곤층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들고 그런 거 글 하루 종일 올릴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정치 시스템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혁명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기성정치권을 처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성정치권의 노예가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프로파간다를 전파하는 데마고그가 되어서 한마디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분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상이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정치가 오려면요, 한 번쯤은 깊은 어둠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국 국민들은 그 어둠을 한번 겪고 나야 그야말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개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악이나
한마디로 불필요한 집착들, 패티시즘이 과도하게 넘쳐나서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치에 이 비현실적인 한마디로 이 썩은 성향들을 도려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한다고요? 정치 안 바뀝니다. 선관위의 서련을 요즘 AOA입니까? 거기에 인기 있는 걸그룹 또 광고의 최대 모델인 서련을 두고 투표하라고 유혹하는데요. 투표는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근데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투표 어느 쪽에 찍는가 가지고 1번부터 4번 사이 찍을 건데 대체로 그거 찍는 걸 가지고 마치 대단한 변화를 갖고 올 만한 애국적인 행동을 느꼈다고 자부심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반민주적이라고 욕을 하시겠습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투표한다고 세상이 안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뀌냐고요? 자각이 있을 때만이 세상이 바뀝니다. 자, 우리는요, 기성정치권이 올려놓은 메뉴, 그 식당에 가면 짜장면, 짬뽕, 기스면 3가지만 됩니다. 자, 사천탕면이 먹고 싶거나 우육탕면이 먹고 싶은 사람은 그 식당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3가지만 먹으라고 강요하는데요. 거기 가서 먹기 싫으면 정치판에는 관심도 가지지 말고 그냥 면 먹으로는 생각도 하지 마라. 면 먹을 거라고는. 우리 식당에서는 이 3가지밖에 메뉴 없다. 딴 데 가서 알아봐. 지금 그것이 한국의 정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요. 한마디로 불매운동, 보이콧을 해서 그런 건방진 식당을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식당에서 하는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기스면이 맛이 있다고. 옛날에는 그 2개만 했는데 이제 메뉴 하나 더 내놨습니다. 2개만 해놓으니까 물릴라니까. 작전상. 그 3개 먹고 앉아가지고 행복해합니다. 총선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이제 개헌해보겠다고 각 당의 당파 수함이 갑자기 개헌으로 확 바뀌려고 할 겁니다. 자, 내년에 총선판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올해 안에 개헌을 해놔야 내년 총선은 그 개헌된 헌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 세력이요. 새누리당이 비박 친박이 총선 끝나면 김무성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친박이 칼을 들고 나서서 목을 칠 거라고 보십니까?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대끈갈 생각하지 말고 개헌해서 이혼집중부제 개헌해서 사이좋게 나눠먹자. 자, 안철수 당이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야권의 패권을 놓고 무슨 치열하게 대선 경쟁을 하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대선 후보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 당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거장이 될 거라고는 안 보십니까? 더민주 안에 개헌 세력들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하겠다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겁니다. 자, 과연 이재호, 유승민이 끝까지 대립을 할까요? 이재호, 유승민이 개헌하는데 찬성을 하면요, 대립을 하겠습니까?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재호야 지금 세상이 다 아는 개헌론자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의 판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판과 또 다르게 전개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너무요, 내일 선거에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속삭임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비우고 한 표 던져 주든가 하십시오.